30년간 가슴 깊이 묻어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내 며느리였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진실을 알고 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무서운지,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주변을 조용히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제 이름은 한수진입니다. 올해 58, 인천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며 살아온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죠. 외아들 도연이가 제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도연이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의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 외과 전문의가 됐죠. 34살에 이미 부원장 자리까지 약속받은 촉망받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2년 전 박서린이라는 예쁜 여자와 결혼했어요. 30살의 서린이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엘리트 여성이었죠. 키 165의 날씬한 몸매, 단정한 얼굴에 항상 차분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첫 만남에서 서린이가 깍듯이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완벽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는 말이죠. 결혼 후 1년 반,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도연이는 아내를 무척 사랑했고, 서린이도 남편을 잘 보살피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손자를 안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3개월 전, 그 모든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도연이가 새벽 4시경이었어요. 서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무슨 일이야? 사고가 났어요. 바다에서. 그날 밤, 도연이는 서린이와 함께 부산 해운대 근처 요트장에서 요트를 타고 있었다고 했어요. 의사 동기들과 함께하는 정기 모임이었는데 갑자기 풍랑이 거세져서 도연이가 바다에 빠졌다는 거였죠. 구조대가 밤새 찾았지만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틀 후에야 도연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는 익사였어요. 사고사입니다. 풍랑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고로 보입니다. 경찰은 그렇게 결론지었고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의사 동료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많이 왔어요. 모두들 안타까워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장례식장에서 본 서린이의 모습이 말이에요. 물론 슬퍼하는 척은 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뭔가 어색했거든요. 진짜 슬픈 사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너무 의도적이었달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혼자 있을 때의 서린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저녁, 빈소에서 잠깐 나온 서린이를 복도에서 봤어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끝났어. 생각보다 쉬웠고. 네, 이제 괜찮을 것 같아. 그 목소리가 너무도 차분하고 냉정했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에 빠진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서린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더니 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누구랑 통화했니? 아, 회사 사람이에요. 휴가 연장하는 문제로.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사 업무 통화치고는 너무 사적인 내용이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계속 들었습니다. 장례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린이는 도연이와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계속 지내고 있었어요. 가끔 제게 안부 전화를 하거나 차례상 같은 걸 함께 준비하자고 연락을 해왔죠. 어머니, 이제 저희 둘이서 살아야 해요. 도연이가 그렇게 바라셨을 거예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희 둘이서라는 표현이 자꾸 걸렸거든요. 마치 도연이가 없어진 게 오히려 기회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린이의 과거 직장부터 알아봤어요. 도연이한테서 들은 얘기로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했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느 회사인지는 몰랐거든요. 며칠간 수소문한 끝에 알아냈습니다. 삼성전자 계열사의 마케팅 부서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죠. 서린이의 전 동료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서린이요? 아, 박서린 기억나요. 일은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좀 특이한 면이 있었죠. 어떤 면에서요? 남자 관계가 복잡했달까? 사귀던 남자들이 자주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헤어진 남자들이 그 동료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서린이와 헤어진 남자들 중에 사고를 당한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우연이겠지만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몇 명이나 되는데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3명 아니 4명?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서린이의 과거 남자친구들에 대해 조사했어요. 인터넷을 뒤지고 지인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죠. 2주 후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남자친구, 이재훈. 4년 전 아파트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목뼈가 부러져 사망. 차이는 실족사. 두 번째 남자친구, 김민수. 3년 전 음주운전 중 가로수와 충돌해 사망. 혈중 알코올 농도 0.15%. 세 번째 남자친구, 최우진. 2년 반 전 산에서 독버섯을 잘못 먹고 중독사. 혼자 등산 중 사고. 그리고 네 번째가 제 아들 도연이었습니다. 모두 사고사로 처리됐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모두 서린이와 헤어진 직후 또는 헤어지려던 시점에 죽었다는 거였죠. 우연의 일치일 거야. 처음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끔찍한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더 무서운 건 서린이가 각각의 죽음에서 상당한 보험금이나 유산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재훈에게서는 2억, 김민수에게서는 3억, 최우진에게서는 1억 5천만 원, 그리고 도연이의 의사 보험금과 적금까지 합치면 5억이 넘었죠. 서린이는 계획적이고 치밀한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제 소중한 아들도 그 희생자 중 하나였던 거예요. 진실을 알고 난 후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큰 충격이었거든요. 제 아들이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도연이가 돈 때문에 죽었다니. 그것도 믿고 사랑했던 아내의 손에.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경찰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말이죠. 어느 날 밤 서린이가 외출한 사이에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도연이 결혼할 때 제가 스페어 키를 하나 가지고 있었거든요. 서린이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옷장, 화장대, 서재, 뭔가 결정적인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머니, 뭘 찾고 계세요? 뒤에서 들린 차가운 목소리에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서린이가 돌아온 거였죠. 아, 서린아 놀랐네. 도연이 물건 좀 정리하려고 왔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서린이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도 저처럼 비밀이 있으시잖아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그 일을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30년 전 이야기 말이에요. 서린이가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 모습이 악마처럼 보였어요. 무슨 소리니? 시침이 떼지 마세요. 1995년 3월 15일 밤, 강변에서 일어난 일 말이에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30년 전 그 끔찍한 밤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당시 저는 28살이었고 도연이는 갓 돌이 지난 아기였습니다. 남편은 공사 현장 일로 지방에 나가 있었고 저는 혼자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죠. 그날 밤 도연이가 갑자기 열이 나며 계속 울어댔어요. 병원에 데려가도 별일 아니라고 했는데 집에 와서도 밤새 울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단순한 감기 몸살이었는데 초보 엄마였던 저는 너무 지쳐 있었어요.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아이가 또 울기 시작했는데 옆집에서 큰 소리로 문을 두드렸어요. 야, 밤마다 시끄럽게 뭐 하는 거야?
문을 열어보니 동네에서 유명한 주정뱅이 할아버지였어요. 김봉수 씨, 61살이었죠. 부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면서 매일 술만 마시던 사람이었어요. 아이가 아파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파. 그럼 병원에 데려가지. 왜 여기서 시끄럽게 난리야?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소리를 지르는 김봉수 씨를 달래려 했지만 그는 점점 더 흥분했어요. 매일 밤이 이 모양이야. 나도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제 팔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너무 세게 잡아서 아팠습니다. 놓으세요. 아파요. 아픈 게 어디 있어? 너 같은 년이. 그때였어요. 김봉수 씨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술에 취해 힘 조절이 안 됐던 건지 정말 세게 맞았어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아이는 아픈데 잠도 못 자고 돌봐주는 것도 힘든데 이런 식으로 폭력까지 당해야 한다니. 제 손에는 마침 도연이 젖병을 소독하려고 가져온 스테인리스 젖병이 들려 있었어요. 그걸로 김봉수 씨의 관자놀이를 세게 쳤습니다. 쿵. 김봉수 씨는 그대로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어요. 죽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경찰을 부르면 정당방위라고 해줄까요? 아니면 살인자로 몰릴까요? 갓난아기를 두고 감옥에 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시체를 강가로 끌고 갔습니다. 다행히 새벽이라 아무도 없었어요. 김봉수 씨를 물에 빠뜨리고 주변을 깨끗이 치웠죠. 사흘 후 하류에서 시체가 발견됐지만 음주 실족사로 처리됐습니다. 김봉수 씨는 워낙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었고 강가를 자주 다니던 사람이었거든요. 30년 동안 단 한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었는데 어떻게 서린이가 알고 있을까요? 어머니, 궁금하시죠? 제가 어떻게 알았는지. 서린이는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김봉수 씨에게 손자가 있었거든요. 김동훈이라고. 제 첫 번째 남자친구였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동훈이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계속 의심하고 있었어요. 경찰 수사 결과에 납득하지 못했거든요. 할아버지가 아무리 술을 마셔도 그렇게 쉽게 강에 빠질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어요. 서린이가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옆얼굴을 비추는데 그 모습이 너무도 차갑고 아름다웠어요.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동훈이와 사귀면서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들었죠. 할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집착. 처음엔 그냥 들어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동훈이가 사립탐정까지 고용했거든요. 할아버지가 죽던 날 밤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낸 거죠. 서린이가 다시 저쪽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웠어요. 증거도 있었어요. 김봉수 씨 머리에서 나온 스테인리스 조각들, 어머니 집 앞 CCTV 영상. 물론 30년 전이라 화질은 나빴지만 충분히 추정 가능한 수준이었죠. 그럼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동훈이가 너무 착했거든요. 어머니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고 정당방위에 가까웠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복수를 할 것인가, 용서를 할 것인가. 서린이의 입꼬리가 비웃음을 띠며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이 동훈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거예요. 매일 밤 술을 마시며 괴로워했거든요. 내가 복수를 해야 하는 건가, 이 여자도 불쌍한 사람인 건가, 그런 고민으로 말이에요. 설마... 네, 맞습니다. 결국 제가 그 고민에서 해방시켜 드린 거죠. 아파트 계단에서 실수로 넘어지도록. 악마였습니다. 제 앞에 선 며느리는 진짜 악마였어요. 왜 그런 짓을 했니? 내가 직접 죽일 필요는 없었잖아. 복수였어요. 서린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봉수 할아버지는 나에게도 소중한 사람이었어. 동훈이를 통해서 알게 됐지만 정말 좋은 분이셨거든. 술만 안 마셨다면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을 거야. 하지만 그 사람이 날 먼저... 변명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죽인 건 사실이잖아요. 서린이가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어요. 김민수는 동훈이의 사촌형이었고 최우진은 동훈이의 절친이었거든요. 모두 김봉수 할아버지를 죽인 사람의 정체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
도연이는 마지막이었어요. 어머니의 아들, 어머니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를 빼앗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내 아들이, 내 소중한 도연이가 30년 전 제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죽은 거였어요. 이제 선택하세요. 어머니, 서린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전 어머니의 죄를 세상에 알릴까요? 아니면 저와 함께 비밀을 지키며 살까요? 어차피 복수는 끝났으니까 이제 평화롭게 지내실 수 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경찰에 저를 신고한다면 저도 어머니의 살인 증거를 모두 제출할 거예요. 그럼 어머니도 저와 함께 감옥에 가시게 되겠죠? 서린이는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어요. 저를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은 거였죠. 시간을 드릴게요. 일주일 정도 생각해 보시고 답을 주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 죄를 숨기면 서린이가 또 다른 누군가를 죽일지도 모르고, 죄를 고백하면 저도 감옥에 가지만 더 이상의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30년이나 지난 일에 대한 증거가 법정에서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요? 혹시 제 죄만 드러나고 서린이는 오히려 무죄 판결을 받는 게 아닐까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김 형사가 찾아왔어요. 김철민 형사, 45세. 20년 넘게 형사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죠. 퇴직을 2년 남겨둔 상태였어요. 어머님, 도연 씨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서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죠. 어떤 점이 이상한가요? 여러 가지인데, 일단 요트 사고 당시 상황이 좀 이상해요. 날씨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기상청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풍속도 초속 5m 정도였고 파도도 1m 미만이었어요. 김 형사가 수첩을 뒤적이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도연 씨는 수영을 잘했다고 들었는데 구명조끼도 제대로 입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 사람이 그 정도 날씨에 익사한다는 게 그럼 혹시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타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어요. 김 형사의 눈은 진실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서린 씨에 대해서도 조사해봤는데 어머님, 혹시 서린 씨의 과거 남자친구들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제 아들의 죽음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형사님, 제가 알고 있는 걸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서린이가 제 며느리가 연쇄 살인자예요. 그리고 저는 한 번 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저지른 죄도 고백하겠어요. 김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신중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진실이라면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는 김 형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30년 전에 김봉수 씨 살인 사건부터 서린이가 저에게 한 협박까지 말이죠. 김 형사는 처음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제가 아는 구체적인 정보들을 들으면서 점점 진지해졌어요. 서린 씨 과거 남자친구들의 죽음에 대한 자료는 이미 수집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다면 이건 정말 큰 사건이네요. 형사님, 저도 죄를 지었어요. 벌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서린이만큼은 꼭 잡아주세요. 어머님의 사건은 30년이 지났고 정당방위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서린 씨 사건은 다르죠? 계획적이고 연쇄적인 살인이니까요. 김 형사는 즉시 수사를 시작했어요. 김 형사의 수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 후 서린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평소의 차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형사들이 저를 조사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뭔가 말씀하신 거죠? 그래, 다 말했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 전 내 죄도, 내가 한 모든 일도 다 말했다. 미쳤군요. 어머니도 감옥 갈 텐데? 상관없어. 내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더 중요해. 서린이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그 웃음소리가 소름 끼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순진하시네요. 30년 전 증거가 아직도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설령 있다고 해도 제가 그냥 놔둘 것 같아요. 무슨 뜻이야?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거든요. 어머니가 이런 선택을 할 줄 알았어요. 서린이가 핸드백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가 김영사에게 자백한 내용이에요. 30년 전 살인을 저질렀다고 고백하는 음성이 고스란히 들어있죠. 그걸 어떻게? 김영사 차에 도청장치를 설치해뒀거든요. 어머니께서 진실을 말씀하실 거라고 예상했으니까요. 서린이는 정말 치밀했어요.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해둔 거였죠. 이 녹음 파일은 이미 여러 곳에 백업해뒀어요. 만약 제가 체포된다면 자동으로 언론사와 인터넷에 유포되도록 설정해뒀거든요. 너 정말 악마구나. 악마요? 저는 그냥 복수를 한 것뿐이에요. 어머니가 먼저 시작한 일이잖아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영사와 동료 형사들이었어요. 박서린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서린이는 끝까지 침착했어요. 수갑을 차면서도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서린이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4명의 연쇄 살인 혐의였죠. 검찰은 치밀한 계획과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서린이의 변호사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30년이 지난 일들이고 서린이가 워낙 치밀하게 계획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물증이 부족했거든요. 그리고 서린이는 약속대로 반격에 나섰어요. 저는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한수진 씨의 30년 전 살인 사건을 알게 되면서 협박과 위협을 받아왔어요. 재판정에서 제 자백 녹음이 공개됐습니다. 30년 전 김봉수 씨를 죽였다고 고백하는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한수진 씨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것입니다. 서린이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어요. 재판은 6개월간 계속됐습니다. 그동안 저도 30년 전 사건으로 기소됐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비록 늦었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재판 막바지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민수의 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김민수가 죽기 전날 밤 서린이와 큰 싸움을 했다고 증언한 거죠. 민수가 서린이에게 이별을 통보했어요. 그런데 서린이가 내가 나를 버리면 후회할 거야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증인도 나타났습니다. 최우진과 함께 산에 갔던 등반 동호회 회원이었어요. 우진이가 혼자 등반을 간 게 아니에요. 처음엔 서린이도 함께 갔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먼저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도연이의 요트에서 서린이의 지문이 발견된 거예요. 그것도 조타실 비상용 밧줄에서 말이죠. 사고 당시 서린이는 갑판에 있었다고 했는데 조타실에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밧줄로 묶어 바다에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의 최종 변론이 이어졌어요. 마지막 기회에서 저는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저는 30년 전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 때문에 제 아들이 죽어야 했나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린이는 복수라고 했지만 무고한 제 아들까지 죽일 필요는 없었어요. 저에게 직접 복수하면 됐을 텐데 도연이는 누구보다 착한 아이였어요. 환자들을 정말 사랑했고 아내를 끊임없이 사랑했어요. 그런 아이가 왜 죽어야 했을까요? 재판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제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서린이의 죄도 반드시 밝혀져야 해요.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말이에요. 드디어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피고인 박서린은 살인죄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재판장의 판결문이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은 4명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빼앗았으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서린이는 끝까지 무표정했어요. 마치 이미 예상했던 것처럼 말이죠. 저의 판결도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한수진은 30년 전 범행에 대해
정당방위 성격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 김영사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의 용기 덕분에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봉사활동을 하며 살고 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서린이는 감옥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직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도연이 생각이 나면 눈물이 납니다. 엄마 때문에 미안하다. 묘지에 갈 때마다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진실을 밝힌 건 말이에요. 김봉수 할아버지의 손자 동훈이는 제가 찾아가서 사과했어요. 할아버지께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동훈이의 어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들이 왜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알겠어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서린이가 복수를 멈췄다면 도연이는 지금도 살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미움은 미움을 낳고 결국 모두를 파괴시키고 말았죠. 진실은 때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그 고통 속에서만 진짜 치유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도연아, 엄마가 늦었지만 너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이제 편히 쉬렴. 어떠셨나요? 한 어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이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진실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아닐까요?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마음 말이에요. 한수진처럼 늦었더라도 진실을 밝힐 용기를 가진다면 더 큰 비극은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린이처럼 복수에 사로잡혀 살지 않기를 바라요. 미움은 결국 자신을 파괴시킬 뿐이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깊이 있는 인간 드라마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우리 인생의 진실과 거짓, 사랑과 미움에 대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한수진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만나볼까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